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까는 인터넷 팟캐스트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피디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, 깔 것은 딱 네 글자예요. 아빠 찬스. 이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윤석열 측에서 이제 임명하겠다고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공정과 상식에 위배가 된다면 이 정호영 이 후보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. 본인이 사퇴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오늘 나는 당당하고 죄 없다. 나를 모함하지 마라라고 기자회견까지 아주 뻔뻔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 난 이런 뻔뻔한 행위라든가 어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을 철저하게 좀 응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자, 우리가 실예로 이 엄마 찬스를 썼다던 조국 전 장관의 이 자식을 봅시다. 지금 어떻게 됐어요? 뭐 그 와중에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. 전혀 무죄라고 뭐 클린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자,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지금 달게 받고 있죠. 지금 뭐 고졸도 안 돼서 지금 중졸될 판이에요. 지금 온갖 이 집안이 지금 난도질 당했죠. 지금 엄마까지 구속이 되고, 그죠? 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이 법이 적용이 됐으면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지금 정호영 자식의 어떤 아빠 찬스 특혜라든가 아니면은 윤석열 부인의 김건희의 어떤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문서 위조로 해가지고 자기가 득을 봤던 행위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나는 그 난도질이 이 양쪽에도 좀 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과 40년 지기인 이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밀한 걸 따져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빠 찬스라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지금 우리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경제인이나 어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솔직히 아빠 찬스가 계속 허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? 저는 이거 여담입니다만 연예인들의 어떤 자식들, 뭐 대가리도 안 터진 이런 자식들을 갖다가 자꾸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귀여워 이러는 것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게 뭐가 잘났어? 이거 아빠가 연예인이니까 그냥 TV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지금도 수많은 연습실에서 가수가 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연습을 하는 이 돈도 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어요. 자, 연예인 얘기는 뒤로 하고 뭐 이런 재벌들의 뭐 이 세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어떤 근데 배움의 터라는 이런 곳에서까지도 우리가 아빠 찬스가 벌어진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순수하게 아빠 찬스라는 이 네 글자를 한번 좀 순수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내가 이 방죽에서 이 썰매를 타는데 썰매 뭐 날이 부러졌거나 썰매가 뭐 이렇게 뭐 두 동강이 났거나 해가지고 울면서 아빠한테 갔어요. 아빠가 아이고 이 녀석 가가지고 어디서 좀 말도 안 되는 합판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못질을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고 해서 내가 다시 방죽에 나가서 썰매를 탈 수 있게 됐어. 우리 아버지의 어떤 뭐 목공 실력이 나를 편하게 해준 거야. 이건 아빠 찬스예요. 학교에서 뭐 탐구 생활해가지고 뭐 좀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안쓰러웠는지 아버지가 수습강도 잘라지고 이 본드도 같이 붙여줬어요. 예? 그렇게 해서 만든 비행기를 같이 동산에 나가서 날렸어. 잘 날아가. 우리 아빠 최고. 이게 아빠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식들이 쓴 이 아빠 찬스는 대한민국 병역 관련 어떤 병무청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어떤 편입 이런 것들의 어떤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중대 범죄라고 봅니다. 자, 일단 아들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사실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2급 현역을 받을 정도로 쌩쌩한 애가 입영 연기를 하고 이렇게 MRI 이렇게 찍었더니 4급이 됐어. 그래가지고 현역을 안 갔어. 그런데 그 4급 현역 받는 그런 뭐 척추 협자증 이거를 받은 그 순간에도 학교에서 병원 이송을 하고 뭐 물품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몸이야.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척추 협자증을 받았으면 의사로서 야 이게 빨리 낫게 해줘야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
이거를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알고서도 서로 그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거, 이거는 이 군대를 현역을 안 가기 위한 모종의 이런 무언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한 거예요. 그쵸? 아니, 내 아들이 그렇게 아픈데 뭐 물리치료라도 받게 해주는 게 의사인 아버지의 아빠 찬스인 거지. 그렇잖아요? 그런데 왜 이걸 22개월 동안 병원을 안 갔냐? 이거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이란 얘기죠. 결국은 이 4급 현역을 받은 이 척추협착증은 가라라는 얘기예요. 얼마 전에 YTN이 그 척추협착증을 가진 의사한테 이런 내용을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. 아니, 명색이 이 최고의 이 서전들이 그런 이 10년도 안 된 얘기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. 그렇게 지 애미애비도 몰라야 정상이야. 어? 자기 자식들 10년 전에 깍꿍 재롱 떨었던 것도 몰라야 정상이야.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는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될 무언의 압박이 분명히 유언의 압박이 내려왔기 때문에, 또는 자기의 병원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의사 생활 또는 이 사회생활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이 지그시 눈 감은 아주 비겁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오늘 정호영이 그랬죠. 이 척추협착증 받은 거 MRI 찍고 한 데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. 자, 병무청 지정병원이면은 좀 문제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 병원이 지금 당시에 원장, 부원장으로 있었던 경북대병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편입한 병원, 내가 거기서 원장, 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서 이 자기 아들의 병무 기록이 탄생한 거예요. 이거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 아닙니까?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병무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번엔 딸내미 얘기를 가봅시다. 딸도 우연치 않게 또 경북대병원에 편입을 했어요.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편입을 하려면은 진짜 빵빵한 어떤 그 기존의 학교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, 얘네들이 뭐 이렇다 할 만한 스펙이 없이 아버지가 있는 그 대학에 편입을 했다는 얘기예요. 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? 자, 그 절차 한번 봅시다. 자, 구술 면접 때 심사위원, 평가위원이 9명이 앉아 있어요. 이 병원의 병원장, 실세가 이 딸의 아버지가 있어. 나는 사실상 그 밑에서 어떤 좀 지배적인 어떤 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9명 중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하필 이 9명 중에 5명은 20점 만점에 17점을 줬는데, 3점 모자란 17점을 줬는데 20점 만점을 준 사람 이 3명이 아버지와 또 막역한 상이야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내 친구의 딸이 면접을 보러 왔어. 내가 내 친구에 대한 선물로 20점 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평가위원 선출 자체도 뭐 무작위가 됐든 어쨌든 이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제 관점이고, 또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이 그 차석자와 점수 차이가 한 뭐 6점 얼마 나는 걸로 봐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. 뭐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, 이러한 특혜가 무언 유언의 압력과 압박, 그리고 혈연과 학연, 지연이 이 엉키고 설켜서 된 어떤 비리 합작품이라고 보고, 또 이렇게 특혜를 준 사람, 이 당사자는 이 나의 어떤 지금으로부터의 현역 생활이 굉장히 구박받지 않고 평탄하게 가기 위한,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,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방법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빠 찬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아빠 찬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이 낙방을 하고 사회적인 박탈감을 가지고, 오히려 이 아빠 찬스를 쓴 이들에게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적개심이 분노로 가고 심지어는 범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요? 저는 이들이라고 봅니다.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이라고 봅니다. 자,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아들 노예 장용준이가 이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사고를 냈죠. 이미 이 앞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비겁하게
지 친구, 제 옆에 동승인을 갖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액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시도했죠. 아주 전형적인 뭐 영화에 나오는 무식하고 아주 그냥 비열하고 양날한 짓이에요.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. 그것도 경찰이 또 어느 정도 좀 봐줬어. 봐줬더니 이제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경찰관을 갖다가 패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자, 우리 같은 사람이 경찰한테 뭐 좀 욕설하고 패고 이래봐요. 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팔 꺾여 90도로 꺾여요. 완전 새우 꺾여 해가지고 끌려나갈 판이야, 크레인에. 그런데 얘가 지금 딱 1년 받고 감옥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이 당선이 되니까 이 새끼가 최근에 항소를 해. 항소라는 의미는 이 1년이 너무 내가 이 죄가 과하다, 억울하다 이럴 때 항소를 하는 거예요. 당시에는 항소를 못하고 아버지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새끼도 이 죄값을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 이래 놓고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득세하려고 하니까는 이 항소를 했다는 얘기는 항소를 해서 먹힐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또한 현 정권이 자기를 봐줄 거라는 아빠 찬스에 의한 거라고 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얘가 연예인이 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아빠 찬스, 연예계, 정치계, 하여튼 이런데 교육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확실히 뿌리를 뽑지 못하면 우리 실력 있는 청년들의 어떤 진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이 어떤 정부든 공정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두서없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으시다 보면 제가 하고픈 얘기의 어떤 진실을 좀 파악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. 이상 까피디였습니다.